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 전체의 치유가 근본적 치유다 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궁경부암 환자가 자연 치유된 사례를 통해서 그 병을, 특히 암과 같은 난치병을 자연 치유한 데는 그 병증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몸 전체를 치유할 때 근본적으로 치유된다고 하는 그 경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당시 그 30세의 그 직장 여성인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석 달 정도 돼서 아주 신혼인데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진단한 병원에서 자궁 전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 당황스럽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도 아직 안 나고 신혼초인데 그 자궁을 절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1998년도에 완전한 몸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낸 일이 있는데, 거기에 진행된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가 제가 안내는 방법을 따라서 해가지고 자연 치유된 그 사례를 소개한 일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고 그렇게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도 좋아졌는데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저에게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6개월 후에 그 자궁경부암이 깨끗하게 좋아지고, 그 뒤로 출산을 해서 좋은 아기도 가지고 건강하고 이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치유를 했는가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고, 제가 책에 소개한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아졌는가,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한 방법이나 이 여성에게 하는 거나 뭐 대동소이한 것이니까요. 1995년에 내가 그 책을 낸 것은 98년이고, 1995년에 당시에 60세 된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이제 제 소문을 듣고 어떻게 이제 왔는데, 제 진찰실에 왔는데 얼마나 악취가 심하게 나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기저귀를 몇 개를 차고 있어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자궁경부암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고 하는 이런 통합의학 내지는 자연 치유의학에 제가 심취를 하고 있을 때였고, 또 그 진행된 자궁경부암도 좋아진 사례를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은,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호흡.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돼요.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해야 돼요. 이 자연 환경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환자를 그러한 인간 전체의 삶의 습관과 방식이 있었는가를 이제 봤는데, 말기 자궁암 환자가 20살 때 결혼을 했는데, 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제 그 외아들이었습니다. 시집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40살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시어머니예요. 근데 그 신랑은 이제 그 건설업을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주중에 그 멀리 외지에 많이 나가 있다가 이제 주말에 집에 돌아오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면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며느리 이제 험담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되게 짐작이 되시죠? 20살 먹은 어린 색시가 40살 먹은 시어머니하고 평소에 같이 이제 모시고 산단 말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면은 네 아내가 나를 이렇게 잘못 본다 저렇게 잘못 본다고 이제 고자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당신 이제 엄마 그 말만 듣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유복자로 나가지고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나를 키웠는데 벌써부터 시집 나오자마자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못 한다고 자기 어머니 말만 듣고 막 폭행을 하고 막 폭언을 하고, 그래서 이 젊은 색시가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호소할 길도 없고 막 슬프고 두렵고 이러한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자궁경부암 환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억압된 분노와 두려움과 이 피해의식,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곧 시어머니와 남편을 용서하고 화목을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 병은
낫지 않겠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유전자가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마음속에 이러한 분노나 두려움이나 이 절망감이 있을 때에 암 유발 유전자가 깨어나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잠들어 버리는, 이런 것은 우리 후속 유전학에서도 많이 밝혀졌죠. 이러한 여성들의 경우에 뇌파 검사를 해보면은 그 평온한 알파파가 아니라 뇌파가 그 불안정하게 보이는데, 그러한 뇌파는 우리 몸에 비슷한 생체 전자파를 만들어서 그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후속 유전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게는 암이 생기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건은 그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1994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바타 프로그램을 막 배워가지고 환자들한테 막 활용을 하고 있을 때니까 바로 그 이듬해,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는 아바타 프로그램에 나오는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다시 떠오르기인데, 여기에 보면 화해 언덕 오르기라고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효과가 있는 훈련법이 있는데,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혼란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 혼란과 괴로움을 이 화해 언덕 오르기 훈련을 하게 되면은 기적처럼 그게 사라지게 되고, 마음 가운데 적대감과 그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정말 사는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천지 만물이 다 정말 곱고 감사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날마다 이 화해언덕 오르기라고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그 남편에 대한 40년 된 묵은 분노와 두려움, 이것이 사라지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감사하게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치유예요. 그리고 이제 호흡.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소 부족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은 거의가 다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와 정신적 고민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긴장돼 있어요.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은 말초혈관에 혈관들이 다 좁아져 가지고 이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돼. 모세혈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산소 유통이, 세포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액을 산소화시켜요. 그래서 이러한 교감신경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깊은 호흡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깊은 호흡을 못해요. 얕고 빠른 호흡을 해요. 특히 암 환자들. 그래서 깊은 심호흡을 하게 하고, 그다음 세 번째 음식. 이제 음식은 완전 생채식, 불로 조리하지 않는 생곡식과 생야채와 생과일과 그리고 견과류와 같은 것, 조리하지 않은 이 자궁경부암 환자나 자궁근종 환자에게 생채식은 너무나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면 이 생채식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 분해, 흡수, 배설되는 과정에 가장 독을 적게 만들고, 그리고 독성을 쌓이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독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오토파지, 피나 조직 속에 쌓이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독성을 다 자가 포식해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장내 미생물, 유익균을 회복하게 하고, 해로운 대장균이나 해로운 장내 유해균을 배설시키고, 생채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생채식을 하게 되면은 자궁경부 주변에 염증을 해도 돼요. 질염이 있는 사람들이 생채식을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거의 다 해결이 돼버리고, 자궁경부 주변에 있는 이 미생물, 그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은 약화되게 되고, 질에 있는 유산균이 왕성하게 재생되고, 자궁 주변에 있는 독성을 배설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가 맑아지게 되니까 순환이 개선돼, 피가 왕성하게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음식은 완전 생채식.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될 수 있으면은 자연과 친화적인, 햇빛을 쬐고
땅을 밟고 걷기를 많이 하고 늘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늘 기분 좋게 운동하는 거다고. 저녁에 이제 숙면을 마쳐요. 예, 그래서 저녁에 잠을 많이 자. 좋은 환경에서. 그 다음에 관계. 관계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 어쨌든 내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화학 농법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농산물 위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어머니나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세한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쓴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고 생명 리셋이라는 책에다가 그 자궁경부암 환자들이 어떻게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 말기 이 자궁경부암 환자가 그 60세 된 자궁경부암 환자가 3개월쯤 됐는데요. 거의 많이 좋아져 가지고 등산도 다닌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뒤로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많이 좋아져 갖고 이제 정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궁경부암을 치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인간 전체, 몸과 마음을 전체를 치유하는, 그것이 이제 근본적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을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사람의 신체적,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체적인 부조화를 해결해야 돼. 정신적 부조화를. 그 다음에 사회적 부조화라는 것은 인간관계라든가 주로 사회활동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정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벽 껍질을 벗기면은 흰쌀이 나오고 신운이 나오면 껍질이 육체고 흰쌀이 정신이라면 신운이 영, 스피리트다. 계란 껍질이 육체고 흰자가 정신이고 그리고 노른자가 영이다. 뭐 이런 비유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세 가지가 완전히 조화되도록 뭐 WHO에서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그 환자는 바로 그 세 개의 차원, 자, 육체와 마음과 영을 모두 가장 자연의 질서에 맞도록 조화를 이루는 인간 전체에 대한 치유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된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옷에 포켓가 지금 때가 묻어서 오염이 됐다면 그 포켓만 씻는 방법이 있지만은 옷 전체를 세탁을 하게 되면 포켓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깨끗해지듯이 인간 전체를 치유하면은 자궁경부암만 낫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좋아진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낡은 집을 지붕에 지금 물이 샌다 그러면 그 지붕에 물 새는 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낡은 집을 철거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붕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재건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자궁경부암이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궁경부 주변에 근본적으로 혈액이 개선되고 또 암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교감신경이 긴장이 해소돼서 자율신경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혈액과 자궁경부 주변의 체액의 산성화가 약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자궁경부 주변에 미생물의 대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바이러스라든가 해로운 세균은 사라지게 되고,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이 증장돼서, 그래서 그 환경이 개선돼. 그리고 마음의 대환경이 조화로 되니까 암을 억제하던 유전자가 다시 깨어나서 암을 억제하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잠들게 해서, 그렇게 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에 암을 만들지 않고 건강한 세포만 만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포는 어떻습니까? 자궁경부의 세포는 세포에 그 자궁경부에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저부에서 날마다 세포를 재생하지 않습니까? 기저부에서 세포가 재생되면 그것이 분열돼서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노화돼 가지고 사멸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세포는 나서 성장해서 노화해서 죽는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어 갖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암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그 발현되도록 근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게 되니까 유전자 변이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유전자 변이가 안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포가 날마다 재생되는데 암세포나 정상적인 세포나 시간이 가면 다 사멸하는데 정상적 세포만 재생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그 이야기한 의사가 라디칼 레미션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책의 저자가 켈리 터너라고 대학은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미국 UC 버클리의 통합 종양학 교실에서 그 이렇게 암 환자를 케어하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그 라디칼 레미션 이 책에서 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제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제가 이야기한 일인데, 그분이 근래에 이 책을 냈습니다. 라디칼 호프라고. 제가 영어 책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 책은 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이 책을 내는데, 저는 이 책을 모든 환자, 그리고 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와 모든 의사들이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그 켈리 터너가 썼지만 번역은 그 이경미 교수라고 서울대학에서 그 가정의학 전문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차의과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이경미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켈리 터너하고, 이 책의 저자 켈리 터너하고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가 같이 썼습니다. 이 책의 그 공동 저자인 트레이시 화이트라고 하는 자궁경부암 환자가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해가지고 이제 말기 자궁경부암이어가지고 임종 직전에 있었는데, 이 켈리 터너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라디칼 레미션, 인간 전체를 치유함으로써 근본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이 의사하고 공동 집필을 해서 자신의 체험담을 이렇게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는 아까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와 같은 그 원리 때문에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건 이걸 한번 보셔도 좋고, 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의 그 충남대학교의 강길정 교수님, 산부인과 의사인데 강길정 교수님의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양자의학, 그 다음에 자연치유를 키워라. 이 책에 보면은 아까 그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가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복구가 돼가지고 그 말기암 환자가 낫게 되는 의학적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나는 그 이 강길정 교수님은 지금 연세가 많으셔갖고 진료는 좀 은퇴해갖고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정말 위대한 의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책을 꼭 모든 의사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이 다 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뒤로 뭐 그분을 계속 진료를 하게 오라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았으니까. 오랫동안 생겨놓으셨는데, 이러한 경우에 완전히 암이 소실돼 버리는, 스포테니스 레미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암이 정지돼서 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세포하고 암세포가 평화 공존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가 암 면역 평형 상태다 그래요. 캔서 인면 이퀄리브리움이다. 암 동면기, 암 휴면기 그래요. 암이 잠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 환자 때문에 우스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가 이제 좋아진 때로부터 한 5, 6년쯤 지나는가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30대 여성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왔느냐. 나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자궁경부암을, 이제 그 전홍준 박사님이 자궁경부암을 치료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그래서 나는 자궁경부암을 치료한 일은 없다. 근데 아까 그 60세 말기 자궁 그 경부암 환자가 이 환자를 소개한 것이야. 그분한테 가면 자궁경부암이 잘 낫는다. 이런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궁경부암을 치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 전체를 토탈 케어, 이런 것보다 홀리스틱 메디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혼 전체를 치유해서 그 근원을 치유한 것이다. 이제 그 뒤로 자궁경부암 환자들이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이걸 믿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개선되거나 좋아진 걸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제가 하는 방법만 옳으니까 하라, 전혀 그런 의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자궁경부암이나 무슨 암이나 비단 모든 암이 병원에서 수술을 항암제 방사선 해갖고 척척 다 나와버리면 제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기대한 만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를 잘 받으셔야 돼요. 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의료기관의 전문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제가 하는 방법만 따라가라,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양방치료를 하든지 한방치료를 하든지 자기가 믿음이 가는 그 전문 의사에게 치료를 하되, 그 배후에 내 삶의 근본 원인인, 내가 어떻게 아까 WH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신체와 정신과 사회적 관계와 내 영혼이 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게 살았는가, 그걸 돌아보고 그것을 조화롭게 회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WH에서 아까 그 네 가지의 조화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치유도 효과도 상승이 되고, 그리고 치유한 다음에 전이 재발도 훨씬 더 막을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암 진단을 받은 분은 자궁경부암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와 영, 이 세 가지 차원을 토탈 케어하는 근본적인 치유의 그 혜택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데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의사의 치료를 잘 받고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분노와 두려움을 아까 이야기한 화이언더 오리와 같은 그런 방법을 쓰든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서 긍정과 화목이 일어나고 삶에서 불평과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병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그 30대 여성 그 자궁경부암 환자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에 가지고서 화연도 오리기를 배워서 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자궁경부암이 다 나아서 내가 건강한 아기를 낳고 안고 있는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깊은 호흡을 늘 하고, 아기 잉태해가지고도 심호흡을 늘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은 완전 생채식으로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자고, 이분은 전에 음식 습관이 너무 나빴고 그 야간 근무를 많이 하고 저녁에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고 그렇게 하고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의 화목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환자가 깨끗하게 좋아져서 이제 어린애도, 건강한 어린애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암 환자들이 이분들의 방법을 따라서 같이 한다면 그게 상승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